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0월 3일 화요일 비트코인 현재 3,765만원대 추석을 맞이해서 역시 롱 빔이 터져주었고 정고점까지 살짝 넘겨주면서 이제는 숏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커뮤니티에도 분석글을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올려도 한 팔을 더 올리게 되면은 직전에 이제 매물대 구간, 이 보라색 매물대 구간에 맞고 나서 이제 한번 이제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슬슬 이 구간부터는 이제 분할 숏의 관점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가 있다. 바로 빠지는 게 1번, 그 다음에 한 파 더 올리는 거 빠지는 게 이제 2번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1번 시나리오대로 그냥 빠져버렸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28.5K까지 쳐주고 28,500달러까지 쳐주고 지금 쭉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캔들 4시간 봉의 형태를 딱 봤을 적에는 이 구간과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올려치고 단기간에 올려치고 그대로 다 반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아래로 한번 찍었다가 1파 2파까지 지금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넘겨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직전에 고점 자리를 지금 넘겨주고 많이 못 가고 그대로 지금 쭉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내리고 한번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런 식으로 뺐듯이 올라가는 척 했다가 빼는 N자 형태로 한번 빠지는 조정 구간이 단기간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숏으로 조금 접근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추가적으로 이 저점 갱신하면서 27K를 한번 깨주고 27K 한번 깨주고 그 밑에서는 또 다시 롱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의 변동성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숏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까지 뚫어줬기 때문에 고점 뚫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숏을 잡은 이런 여기서 이제 숏 잡은 사람들을 이제 스퀴징 해주는 롱 스퀴징이 숏 스퀴징이 이렇게 터진 거고, 반대로 이제는 롱 스퀴징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가즈하면서 롱 잡은 이제 개미들을 털어내는 숏 스퀴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숏 관점으로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빠질 경우에 1.5% 정도 이상의 장대 음봉으로 빠질 경우에는 롱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롱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 갱신하고 나서 이 자리 만약에 깨고 나서 27,000달러 정도에서는 여기 지금 매물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오게 되면 단기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여기서 바닥 찍고 1파 2파까지 올리면서 거의 15% 정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올린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 바로 26,500달러 선까지는 우리가 좀 숏으로 봐도 되지 않나. 좀 여기서 살짝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또 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점 깨봤자 이 직전의 매물대 여기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을 맞게 되면 또 크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숏 관점으로 좀 보고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공통으로 숏으로 좀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26,800에서 26,500달러 정도까지는 우리가 숏으로 좀 보고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굉장히 또 애매한 자리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이런 자리는 우리가 1차 바닥 자리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눌린 자리고 쌍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1차 바닥권이다. 그리고 한 파 더 내리면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여기 저항 맞고 많이 빠진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더 이제 롱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 한 파 더 빠져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을 이제 저번 영상, 이제 6일 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바닥 싸면서 이렇게 위로 쭉 고점 돌파까지 나온 상황이죠. 자, 그래서 롱 들어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71% 수익, 108% 수익,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큰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롱이 좀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좀 롱으로 이제 보셨고, 또 반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자리에서 숏을 쳤을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단기 숏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알트들을 말씀드릴 때 체인링크를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캐시도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캐시 상승 지지 상승 패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어느 정도 좀 수익권을 줬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10배만 쳤어도 64% 수익. 스택스도 말씀드렸죠. 스택스도 27% 수익.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눌렸기 때문에 스택스가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9월 28일 목요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택스도. 자, 근데 이제 스택스 차트가 어떻게 됐죠? 요때 들어간 거죠. 여기 손절 잡고 여기서 롱을 쳤을 때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충분히 또 수익권을 준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체인링크도 51% 수익. 체인링크도 잘 올라갔죠.
체인링크도 이런 구간 눌림목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쭉 이렇게 올라가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체인링크는 워낙 또 많이 눌렸고 지금 기간적으로도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사실 주봉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86% 수익, 요런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다 제공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 비트코인 내용, 알트코인 내용들, 그 다음에 현재 시황 주요 뉴스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100% 무료 특급 정보방 요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천장 형태, 그러니까 이제 꼭지점이죠, 단기 고점 형태가 이런 식으로 좀 쭉 나와줬기 때문에 이미 쭉 여기서 고점을 찍어줬다 그러면은 좀 힘이 빠지는 추세로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알트들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는 알트들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어느 정도 눌림을 그리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26.4K 정도, 이 정도까지, 박스 정도까지, 여기 직전 저점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롱 타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좀 더 눌리더라도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들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변수로는 여기서 이제 올렸기 때문에 올리고 나서 여기처럼 한번 올리고 나서 고점을 갱신해주고 나서 저점까지 갱신해버리는 이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점을 지금 갱신해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갱신하는, 누구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을 갱신을 했다가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 쌍바닥을 깨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여기 깨두고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다가도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자리를 깨게 된다라고 하면 또 엄청난 패닉셀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비트코인의 무빙 특성상 한번 올렸다 빼는 움직임, 올렸다 빼는 움직임, 올렸다 빼는 움직임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렸다가 빼는 이런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롱은 좀 조심해야 될 시기로 보이고요. 다 한번 눌렸다가 좀 크게 눌려주고 장대 음봉을 한번 빼주면, 지금 일봉상으로 장대 음봉을 뺀 이후에 여기도 보시면 음봉으로 뺐죠. 이후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반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기 숏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많이 눌리게 되면은 어차피 또 내려오면, 급격하게 내려오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좀 눌리다가 이 저점 갱신 안 하면서 이 구간을 새로운 바닥의 박스권으로 삼아서 좀 횡보를 하더라도, 이 구간처럼 좀 횡보를 하더라도 이후에 박스 돌파하는 상방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지금 형성된 이 박스 내에서의 위아래 매매가 상당히 조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박스의 중심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바로 그 중심선, 여기 박스 저점과 고점의 딱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26.7K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서는 숏이 유리할 수가 있고, 이 아래까지 내려오면 또 롱이 유리할 수 있는 숏, 롱, 그렇게 박스권을 어느 정도 좀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많이 내려왔다? 오늘 롱 관점으로 한번 반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반대로 지금 박스 상단에 좀 근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숏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 중앙값 가시는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숏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이 박스권 내에서, 요 노란 박스 있죠? 이 노란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올라오게 되면은 숏을 치면서 또 내려가게 되면 또 롱을 치면서 이 안에서 조금 횡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현물 ETF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데 지금 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으로 좀 다 밀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1월하고 3월달 특히 이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가장 좀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블랙록 ETF가 3월달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3월에 승인이 나면 3월부터 올라가냐, 이게 아니라 한 1월 정도서부터 미리 반응을 하면서 차트가 올라갈 수 있고, 현물 ETF 승인되면서 마지막 불꽃을 쏘고 내려갈 확률도 있거든요. 차트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이 바닥일 수가 있고, 이 노란 박스권을 바닥 삼아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다가,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내년 초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연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내년 초에 강력한 상승, ETF가 승인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이제는 박스를 올려서 36K에서 38K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물 ETF가 거의 승인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거대 세력들은 이미 이 저점 구간에서 다 매집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FOMC 11월 2일에 또 FOMC 금리 발표가 있는데 동결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라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금리를 이제 내려가는 시즌이 이제 내년부터 열릴 텐데, 그러면은 반감기랑 겹쳐져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기 플러스 금리 동결에서 인하 시즌, 거기다가 현물 ETF 승인까지 나게 된다라는 거 하면 이 세 가지 호재들이 겹쳐지면서 한번 내년 연초에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이 바닥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나온 이번에 추석 때 나온 이런 강한 상승, 그리고 고점을 높여주는 이런 강한 상승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눌린다 해도 이 박스를 깨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ETF 승인 시즌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불꽃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요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런 거시적인 환경, 달러 인덱스나 나스닥,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상황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최대한 좀 분석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좀 수익을 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예정이고, 알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벤트로는 지금 10월 12일에 또 CPI 발표가 잡혀 있어요.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CPI 발표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알트 여전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인링크는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도 되고, 어차피 지금 비트가 숏 추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알트들도 조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알트들은 뭐 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잡코인 위주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도 그나마 이오스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데, 이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봉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주봉상으로 지금 바닥에 근접을 했고, 이 구간에서 좀 거래량이 상당히 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안 터졌어요. 그리고 저점 갱신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트려 놓고 저점 갱신을 했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들어온 롱 물량을 손절을 시키고 일단 가볍게 한 상태에서 위로 밀어붙일 때 직전의 반등폭, 이 구간에서는 137%, 이 구간에서 60%,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60% 정도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오스도 이제는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한번 요 정도 급의 60% 정도의 반등, 1,400원 정도의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곤도 마찬가지죠. 폴리곤의 차트를 딱 보시면 주봉인데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고 추가적인 하락이 그렇게 세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직전의 저점과 굉장히 근접한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리곤도 1200원에서 1400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정도 급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자, 폴리곤도 우리가 조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잡코인 중에서도 아직 펌핑이 안 나온 이런 CB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한번 올려줄만 합니다. 잡코인들이 지금 한 번씩 그래도 룸네트워크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쏴주죠. 쏴주고 모스코인도 지금 살살 올라가려고 좀 하고 있고, 모스코인도 아직 안 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도 지금 수급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그래도 150원에서 175원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잡코인들 룸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그런 움직임을 한번 쏴주는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트라이크도 한번 쏠 수 있겠죠. 아직 안 쐈다, 이런 거 아직 안 쏜 잡코인들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스트라이크, 모스코인, 그 다음에 시빅, 요런 거는 한 번씩 쏴줄 수 있어요. 쏘고 물론 다시 제자리 돌아오겠지만 그런 거 좀 단기적으로 노려볼만 하고, 조금 무거운 코인들, 이런 알고랜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오스라든지 폴리곤 알고랜드, 이런 코인들도 이제 조만간 슬슬 한번 움직임이 나올만 하다. 그만큼 너무 많이 떨어졌고 주봉상으로도 아직 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내렸으면은 직전의 반등폭, 여기서도 87% 보여줬죠. 여기서 41%, 87% 보여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준다, 80% 정도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215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이제 141원이죠. 202원 정도, 210원 정도,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58원이죠. 이 환율의 강세가 어느 정도 좀 끝나줘야 비트코인도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일단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이 달러 인덱스도 좀 주봉상으로 이때부터 12주째 지금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주봉상으로 음봉이 떠줬을 때 이제 꺾이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주봉으로 계속적으로 12연속 양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좀 꺾여주는 시즌에 맞춰서 비트나
나스닥이 달러 인덱스랑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달러 강세가 지금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금 시즌은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한동안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으면 숏을 치면 되고 많이 떨어졌으면 또 롱을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횡보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빠르면은 연말 11월 12월이라든지 1월 2월 정도에 이 현물 ETF 승인이랑 좀 맞춰서 박스 상방 강한 돌파, 여기서 좀 기를 모으고 올라가려면 좀 기를 모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구간 한번 깨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큰 금액을 롱에 태우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롱숏을 좀 발라 먹으면서 적은 금액으로, 마진은 큰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죠, 좀 적은 금액으로 단타를 치다가 정말로 큰 기회, 이 저점을 깨게 된다면은 저는 그게 정말 마지막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 구간처럼 이런 때는 좀 크게 롱을 태워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깬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깨고 살짝 깨고 들어 올립니다. 왜냐면 이미 대추세 자체가 롱으로 바뀌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반감기라든지 이런 이슈가 대형 롱에 대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갱신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미 겁주기, 개미 털기식으로 한번 내렸다가 크게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도 한번 깨고 들어 올리고 깨고 들어 올리는 움직임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번 깨주고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롱파동 물론 기분 좋죠. 고점까지 돌파해주고 추석 빔이 이렇게 터져준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찐으로 여기 원웨이로 이렇게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한동안은 이 박스권 횡보를 어느 정도 이어주고 힘을 모아주다가 밑으로 한번 내렸다가 들어올리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면 롱, 올라오면 숏,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수익을 내다가 정말로 이제 찐 불장이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현물 위주로 가셔도 되고 롱 위주로 이제 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 아직은 좀 힘을 비축하는 시기.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고점에 도달하기까지 거의 50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은 접근을 하는 게 맞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추석 빔이 이렇게 터져준 거는 굉장한 좀 반가운 일이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여기서 추격롱보다는 좀 냉정하게 패턴을 좀 분석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카톡방에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금요일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